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정세는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뜨겁지만은 여전히 저는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대로 미군의 정황이 조금 평소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미군 지휘관들 그리고 또 이상한 훈련 또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는데요. 자, 미국이 한반도에 특수전 전문가들을 완전히 지휘부를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D-Day는 언제일까요? D-Day는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계속 식별되는 미군의 대북 공세작전 준비 동향이죠. 그래서 F-35가 들어와가지고 일본에 왔는데 이 F-35들이 쑥 들어와서 서해를 경유해서 서해에서 공중급유 받고 북한 폭격하는 그런 훈련, 벙커버스터 장착하고 그런 훈련했죠. 또 동해에서 B-52 폭격기 2대하고 F-35들이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이루어서 B-52는 멀리서 스텔스 순항 미사일 쏘고 그리고 F-35는 쑥 들어가서 폭격하는 이런 훈련도 했죠. 그리고 경북 칠곡 외관에 있는 이 19 원정지원사령부, 그냥 군수보급부대입니다. 여기가 적진에 들어가서 군수보급을 하려는 것인지 적진에 들어가서 적 지역을 점령하는 시가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리고 또 부산항에 있는 미군 8부두에 62,000톤짜리 41,000톤짜리 탄약 보급함, 여기는 해군과 공군의 미사일들 싣고 다니는 배고 여기는 한 개 기갑여단을 싣고 다니는 배인데 이게 지금 동시에 접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내릴까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좀 평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CIA가 팩트북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12월 20일 날 그들의 팩트북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 2021년 기준으로 북한이 확장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근거리 탄도미사일, 즉 C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포함된다. 북한은 최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을 뿐 실제 개발은 지속 중이며 북한의 이러한 영내 도발적 군사 행동과 태세는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최근 3년간 장거리 미사일 안 쐈지만은 개발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이건 이 국제사회 전체에 큰 위협이야 라고 CIA가 12월 20일 날 팩트북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참고로 CRBM은 크로스 레인지, 아주 초접한 이 근거리, 단거리 이런 미사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SRBM 숏레인지, 그리고 준중거리는 미드레인지, 그리고 중거리는 인터미디어트 레인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제 인터컨티넨탈 레인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그러면 CIA만 이러냐? 비슷한 시간에 12월 13일이죠. CRS, 즉 미의회 조사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위협이다. 이렇게 미의회 조사국이 리포트를 썼어요.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최근 발전은 패트리어트,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 등 영내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효과를 없애거나 저하할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 최신 무기는 기동성과 능력, 정확성을 보여주고 비행 중에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이런 특징은 북한의 프로그램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 이상의 달성을 추구하며 탄도미사일 전력의 신뢰성, 효과, 생존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북한은 CRBM, SRBM, PGMLRS는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최근에 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미사일과 방사포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이지스함이 BMD, MD를 하죠. 그리고 패트리어트가 단거리 MD를 하죠. 그리고 사드가 중장거리 MD를 하죠.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동향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그래서 그들은 계속 기동성, 열차에 실어서 쏘고 또 아주 다양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고 하는 이 기동성을 발전시키고 능력,
위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정확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변칙 비행, 편심 탄도 비행, 팝업 기동 뭐 이런 걸 하면서 비행 중에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등 이런 것들은 그냥 정치적인 그런 선언 외에도 실제 군사적인 역량을 가지는 게 목표. 실제 군사적인 역량은 뭡니까? 실제 사용하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북한의 근거리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PGMLRS 그러니까 가이디드 아주 정밀 유도 방사포 이런 것들은 한국과 일본 등 인접 나라에 굉장히 큰 위협이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미 의회 조사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CIA 의회 이런 데서 계속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중순까지는 공격훈련했죠. 제가 공격훈련한 거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방어훈련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공격하면은 북한이 반격탄 날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인지 반격탄 날리면 당연히 또 방어훈련 해야 되겠죠? 이런 것 때문인지 방어훈련을 하고 있는데 군산에 미 7공군의 최강 전력인 8전투비행단 있죠. 그 군산에 있는 8전투비행단이 군산이 아니고 다른 기지로 비행단 전체를 옮겨서 작전하는 이런 훈련을 합니다. 자, 12월 21일 제8전투비행단 SNS에 이렇게 공개를 하네요.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제8전투비행단 주둔지에서 대구 공군기지로 이동해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한반도 정부의 준비태세 유지 차원으로 우리 조종사들은 임무 계획과 전술,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80비행대의 대대장 기체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8전투비행단의 여러 비행기들이 군산 자신들의 모기지에 있지 않고 대구로 옮겨서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대구에 K2 기지 있죠. 우리 한국군의 11전투비행단. 그럼 왜 이렇게 하냐? 군산이 폭격을 받아서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처해졌으니까 비행단 전체가 이동해서 이 임무 비행을 갔는데 간 사이에 미사일 떨어진 거죠. 그래서 활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비행장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구에 착륙하고 여기서 수리, 정비, 보급 받고 다시 임무 비행 뛰는 이런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모기지가 공격받았을 때 그러면 다른 데서 임무하는 이런 방어 훈련을 했다. 그럼 이게 8전투비행단, 이 울프팩 비행단 여기뿐인가? 아닙니다. 오산기지에 있는 제35 방공포병여단 여기는 패트리어트를 운영하는 부대죠. 이 방공포병여단이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화생방 보호장구를 갖추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기 뒤에 사진 보시면 화생방 보호장구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당연히 상급부대에서 온 평가관들이겠죠. 그래서 이 35 포병 방공포 여단 이 사람들은 이 병력들은 지금 MOPP 4단계에 준하는 최고 등급의 화생방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패트리어트를 작동해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런 훈련을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12월 20일 35 방공포병 여단의 SNS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35 방공포병 여단 제52 방공포병 연대 6대대 패트리어트 3입니다. 여기가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 기간 중에 오산 공군기지에서 CBRNE 상황하에 요격 훈련을 실시했다. 그래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봐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MOPP 4단계 최고 등급의 CBRNE 화생방 상황하에 요격 작전하는 이런 훈련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방어훈련이죠. 자, 그런데 19 원정지원사령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아니 경북 칠곡 외관에 있는데 이 부대가 그냥 여기서 군수지원 계속 해주는 부대인데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시가전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어떤 섹터를 점령해서 여기서 보급기지를 만드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여기가 또 다른 훈련을 또 합니다. 내륙 연료 배분 시스템. 그래서 적지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신속하게 연료를 배분하는 이 기름을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시연하고 부산에서는 이 한국군 노무단, 한국군 지원단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시 소집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동원예비군 소집하듯이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정전 유지가 실패할 경우, 즉 전쟁이 발생할 경우죠. 10만 명의 한국군 지원단이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한 미 8군의 작전을 위해 활성화될 것이다. 자, 지금은 계약만 해놓고 있어요. 전쟁 나면 당신 들어와서 우리 미 8군 위해서 그 노무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계약을 해놨는데 상시 이 고용 인력은 아니죠. 전쟁 나면 해주세요 라고 계약을 한 사람이 10만 명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비상소집해서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소집해서 임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숙지시키고 있는 이런 훈련을 한 겁니다. 정전 유지가 실패할 경우, 즉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지금 정전 유지가 실패할 경우, 아니 한국 정부는 지금 종전선언 하자고 이렇게 난린데, 종전선언 하면 정전 뭐 필요 없는 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정전 유지가 실패할 경우 10만 명의 한국군 노무단을 불러서 한국군에 와 있는, 이 한국에 와 있는 미 8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만 명을 불러 모아서 미 8군 지원 보급단을 꾸릴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평범합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유엔사, 주한미군, 제가 주한미군 사령관 이 폴 라카메라 장군 왔을 때 이 사람 굉장한 특수전 전문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유엔사 부사령관이 교체가 됐는데 원래는 호주 해군 중장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육군 중장이 왔는데 이 사람의 이력을 보니까 완전히 또 이 사람도 특수전 전문가입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이 사람인데요. 앤드류 해리슨 중장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원스타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직접 작전 뛰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뭐 대단하죠. 자, 이 사람은 1990년 왕립 공수연대 소위를 임관해서 시에라리온에 나중에 파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포로로 잡혔어요. 반군에게. 근데 또 구출대가 갔죠. 그 구출대가 갔을 때 또 기지를 발휘해서 그 구출대하고 같이 탈출을 하면서 반군을 선별하면서 이렇게 또 탈출에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라크전에는 모술과 함께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던 바스라, 이 바스라를 점령하는 임무, 그리고 그 점령 후에 여기에서 통제작전 하는 그런 지휘를 이라크전에서 대령까지 계속 했었어요. 바스라를 그냥 자기 통제에 계속 미사작전하고 이제 이 안정화작전하고 했던 전문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으로 이제 장군 진급하고는 원스타 준장으로 가서는 코만도 예단을 지휘했습니다. 코만도 예단 지휘하면서 이렇게 직접 작전도 뛰는 그런 활약을 했고 또 수훈훈장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휘관 보직 마치고는 국방부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정책 기획관을 쭉 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휘관 했으니까. 그리고 국방부 합동 특수작전 평가관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중장이 된 지금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온 겁니다. 코만도였어요. 코만도. 그런데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 이 폴 라카메라 대장은 특수전 장교 출신이죠. 레인저 출신이고 18 공수 군단장을 했고, 여러분들 저 미군이 파나마 침공했던 거 아시죠? 파나마의 독재자였던 노리에가를 체포하는 작전이었는데 그때 선봉에 섰던 장교였어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이 특수전 전문가인데 이런 사람. 그리고 지금 이 8군, 이 한국에 있는 육군 총 지휘관이죠. 8군 사령관은 중장이죠. 이 사람은 10산악사단 그리고 18 공수군단 이런 곳에 계속 근무했고 10산악사단 사단장 출신이었어요. 역시 특수작전이죠. 티어 3 역할을 하는. 그리고 주한미 해군사령관, 이 사람은 지금 네이비실 출신입니다. 7공군 사령관, F-16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데 비상기획,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새로운 어떤 이 작전 계획이 없는 새로운 상황이 떴을 때 그 작전에 대해서 순식간에 기획해내는 뭐 이런 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주한미 해병사령관, 여기도 원정작전, 여기는 전투원 출신이 아니고 항공 조종사 출신인데 C-130 수송기 조종사 출신이에요. 원정작전 전문하는 뭐 이런 사람들로 주한미군 그리고 유엔사가 완전히 그냥 특수전 중심으로 꾸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전문가들을 주한미군의 보직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특수전을 할 계획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2달 만에 임무 재개에 나선 미 탄도탄 추적함이 있는데 이겁니다. 하워드 로렌젠.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큰 이 안테나들, 레이더가 있죠. 이게 전부 다 탄도탄을 추적하는 레이더인데 이게 요코스카에 있다가 출항했어요. 어제 출항했는데 이게 지금 서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3.1노트의 속도로 서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면 남중국해, 여기서 살짝 꺾으면은 동중국해, 꺾어서 위로 올라오면은 동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냐? 서해냐 동해냐? 아니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중국 대만 때문에 가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동해 지역에 코브라볼 RC-135S 코브라볼 탄도탄 추적 정찰기죠. 그 탄도탄 추적 정찰기가 계속 작전을 하는 것으로 봐서 역시 이 하워드 로렌젠이 가는 방향은 동해나 서해 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이런 작전을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즉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한 것 같다. 그래서 미사일 도발이 임박한 것 같으니까 미사일 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게 계속 주는 이런 훈련, 이런 인사,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도발하면 그럼 작전 감행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부디 진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폭풍 전야의 한반도죠. 북한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전력을 들여보내고 한 개 기갑여단이 더 들어오고 그리고 훈련도 이상한 훈련하고 폭격기가 쑥 들어와가지고 동해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쏘는 훈련하고 F-35하고 벙커버스터 때리 꽂는 훈련하고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런 적이 있습니까? 희한하죠. 그러면 이 침묵은 지금 쫄아서 두려움의 방증인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움츠림인가 알 수가 없죠. 지금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장거리 발사체 테스트 직전에 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찰 위성, 첩보 위성이라고 하는 그 정찰 위성 3개 만들어 놨다라고 자랑하고 했었죠. 그래서 곧 이 레드라인을 넘어선다. 장거리 미사일 쏘면 레드라인인데 문재인의 레드라인은 세상에서 제일 넘기 힘든 게 문재인 레드라인이라고 하죠. 아무리 미사일 쏘고 해도 그 레드라인 아니야. 레드라인 아닙니다. 아직도 파란색입니다. 하는 문재인의 레드라인이 있지만 트럼프의 레드라인도 넘기 힘들었죠. 그러나 바이든의 레드라인은 어떻게 될까? 과연 문재인의 레드라인처럼 넘기 힘든 레드라인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하고는 바로 작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 분명히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봤을 때,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문제, 그리고 이란의 문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곧 내일 전쟁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에스컬레이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대만은 지금은 아니고 2, 3년 후의 문제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전력은 전부 지금 이 동북아시아 한반도 주변으로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건 결코 정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부디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뽑아서 이런 미국이 군사작전 할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진짜로 북한 김정은이를 암살하려고 작전을 세웠고 그 작전 실행 직전에 탄핵되어서 정권 교체가 되어버렸던 그런 아픈 과거 이게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교체를 해서 진짜로 북한 지역의 큰 변화를 이뤄내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지휘부, 주한미군 지휘부 그리고 전력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만 하면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이상한 일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이런 의지로 뭉치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